안녕하세요.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MRI의 첫 번째 시간으로 MRI의 기본 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RI는 이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지, 즉 자장에 의한 공명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고주파인 자장을 만들어서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온자액을 공명시킵니다. 즉 역이작용이라도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온자액의 분포와 온자액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조직들의 어떤 물리적,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영상하는 것을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인체 내 80%를 차지하는 이 수분 속에 그 수소 온자액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을 자기 공명 영상화라고 합니다. MR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자장을 탈피하기 위한 철편이나 이런 구리로 RF 실드룸을 만들게 됩니다. MRI의 검사 과정의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자석 내에 눕힙니다. 보호라고 하죠. 이 자석통에 사람이 들어가서 눕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자아된다고 합니다. 이 자아된 사람의 몸 속의 수소 온자액을 보면 처음에는 자장이 없을 때는 자기 쌍극자는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. 하지만 자장이 있는 안에 수소 온자액의 배열은 각각 위와 아래로 서 있게 됩니다. 그 다음 RF 주파수, 즉 라디오 주파수를 보내게 되면 이 몸속에 있는 수소 온자액이 공명 현상을 일으킵니다. 자, 공명이 무엇이냐?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다리인데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주파수와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위의 주파수가 딱 일치되었을 때 힘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던 다리가 공명현상으로 역이작용으로, 즉 힘이 커지기 때문에 떨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흔히 스피네코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. 자, 공명이 되기 전에는 이 자장 내에서 종축차와, 즉 위와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. 그 방향에서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겠죠. 하지만 RF 주파수를 가하게 되면 공명이 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종축 자화에서 행축 자화로 눕게 됩니다. 이것을 행축 자화라고 하죠. 그래서 Z 방향에서 XY축으로 누웠을 때 이 상태에서 다시 종축 자화, 즉 순자화 방향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T1, 이 순자 방향에서 보고 있겠죠. 반대로 XY인 이 행자화 상황에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을 본 것을 T2라고 뒤쪽에 나오게 됐습니다. 그 다음 RF 펄스를 끄게 되면 이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완이 되면서 다시 5인치 돌아가겠죠. 방금 말씀드린 대로 T1과 T2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공명 현상에서 RF 주파수를 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신호를 받아서 영상화로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RF 펄스를 끊게 되면 이완이 되게 되는데 T1이라는 이완 시간은 순자화 방향인 Z축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.
그래서 100%일 때를 가정했을 때 순자하 방향이 100%입니다. 그래서 63%까지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어떤 신호를 받아냅니다. 100%까지 다시 회복되게 된다면 이 지방이나 백질, 해백질, 그 다음에 내적 수액이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63%인 선에서 각각의 영상을 신호를 받아서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지방이겠죠. 그 다음에 백질, 그 다음에 해백질, 그리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게 뇌척수액입니다. 반대로 회복이 늦게 된다는 의미는 수소 원자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뇌척수액은 물 성분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을 많이 함유하고 있겠죠. 그러다 보니 가장 늦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T2 이한 시간에서는 순자 방향으로 회복될 때까지 방향했을 때 행축 자하를 100으로 봅니다. 그래서 순자 방향으로 회복되는, 즉 Z축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봤을 때 37%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, 그 시간에서 신호를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종축 자화로 회복되는 것을 내척 수액으로 볼 수 있죠. 그래서 신호가 가장 크게 먼저 줍니다. T5과는 반대입니다. 결국은 수소 원자핵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겠죠. 그 다음 해백질, 백질, 지방순으로 이완하게 됩니다. 1테슬라의 자장 세기에서 각 조직의 이완 시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그 T1에서는 지방이 가장 이완 시간이 짧고, 그 다음에 백질, 그 다음에 해백질, 그 다음에 내척 수액, 이렇게 되겠죠. 자, T2에서의 이완 시간은 봤더니 간이 가장 짧네요. 그 다음에 봤을 때 백질, 해백질, 내척수액 순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신호를 방출한다는 것은 방금처럼 T1 이완과 T2 이완을 거쳐서 이 신호를 방출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신호를 컴퓨터에서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영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환자가, 즉 사람이 보호 안에서 자아가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가, T1, T2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MRI는 어려움이 없습니다. MRI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.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MRI 시스템입니다. 자, MRI는 이 보호 안에 사람이 눕게 된다겠죠. 그래서 가장 바깥쪽으로 보면 이 자석, 마그네트와 리퀴드 헬륨이 있습니다. 즉 액체 헬륨이 있겠죠. 그 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액체 헬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안쪽에는 이 시민 코일이 있습니다. 이 시민 코일은 자장의 균일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. 그 다음 안쪽은 그라디엔트 코일, 즉 경사 자장 코일이라고 하죠. Z축, X축, Y축, 쉽게 말해서 맥시알, 코로날, 세지타를 환자의 체위 변환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코일이라고 하죠. 바디 코일은 이 보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코일 자체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
가장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을수록 더 좋은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RF 코일이 환자의 몸에 밀착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RF 코일을 보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낸다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스파인 쪽 볼 때는 이렇게 환자가 누웠을 때 스파인이 밀착되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익스트레미티 코일을 보면 이렇게 무릎을 아니면 손목이나 팔꿈치나 넣을 수 있게끔 구조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다음 리스트 코일입니다. 예, 손목에 최저가 코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일의 모양이나 크기를 보면 어떤 부위에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간혹 이 코일은 어디에 사용하는 코일인가 해서 실기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코일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. 다음 숄더 코일, 어깨에 맞게끔 되어 있죠. 이렇게. 브레스트 코일, 여성 환자에 한해서 엎드려서 브레스트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겠죠. 페리페랄 MRI 홀바디 코일인데요. 한꺼번에 온몸을 스캔할 수 있는 홀바디용 코일입니다. 당연히 길겠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MRI의 기본 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자, 먼저 MRI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만 그 뒤에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